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를 계기로 수성구가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북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편적 저출산 지원 정책이 아닌 지역 개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과수화상병이 닷새 만에 11개 농가로 늘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사전 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 재개발 지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구시가 건축물 철거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수성구가 대구에서 최초로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춘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했습니다. 권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새벽에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발판을 디딘 채 차량 뒤쪽에 매달려 있다 변을 당한 겁니다.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성구가 대구 최초로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수거차는 차체가 높아 조수석에 계속 타고 내리기가 힘들다 보니 위험하게 차량 뒤에 매달려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형 청소차에는 이렇게 운전석과 수거함 사이에 따로 올라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방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 주변을 한눈에 살필 수 있고 스피커를 통해 운전자와 작업자가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진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사람이 안 보이면 뭔가 불안한 심리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업자분이 안 내리셔도 그 자리에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수성구는 이번에 한국형 청소차 2대를 새로 도입한 데 이어 수명이 다한 차부터 차례대로 해당 차량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환경 공무 지원들이 더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2022년 상반기까지 한국형 청소차 3대를 추가로 더 도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형 청소차는 일반 수거 차량보다 3천만 원가량 비싸 기초단체 예산만으로는 추가 도입에 한계가 있는 상황. 한국형 청소차의 빠른 보급을 위해선 국비와 시비 등의 예산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이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의성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기존의 수도권, 대도시 맞춤형 사회정책이 아닌 지역 개발 정책을 통한 해결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소멸 위기에 놓인 경상북도. 이 가운데 의성 등 7개 구는 향후 30년 내에 소멸할 수 있는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지방 소멸 대응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의성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기존의 사회 정책적 접근으로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0년 사 예산을 5배 쓰더라도 보면 출생률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이게 출생아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자체는 방금 말했던 의식 구조를 바꾸고 나서 경제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정부의 정책, 특히 출산 장려라는 민명하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우리 냉정하게 일단은 인정을 하고 이것이 단기간에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일단 작동하지 않는다. 주거비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단편적인 저출산 지원 정책이 아닌 지역 개발 정책을 통한 해결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병역 단절 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녀의 사교육비 줄이기라든지 주거비 지원 이런 문제들은 서울, 부산, 대구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그 외에 극심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들에는 이 시책들이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직접적인 출산 장려 지원책보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박수 헬로티비 한번 뉴스 주십시오. 이하연입니다. 박수. 사과나 배농가에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이 전국에 확산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내에서도 지난 4일 안동에서 발병이 처음 확인된 뒤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에서는 의심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과수화상병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달 8일까지 피해 농가는 충북과 충남, 강원과 경북 등 전국 300여 농가에 달합니다. 경북에서는 지난 4일 안동에서 처음 과수화상병이 확인됐는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주와 문경, 영주 등 인근 시군에선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상주시에선 이와 함께 지역 모든 사과, 배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예찰에 나섰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과수화상병 위험 요소 이동 제한, 과온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묘목 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 및 예찰 강화가 있습니다. 농업인들께서는 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선 농장 출입 시 알코올이나 락스 희석액 등으로 농자재와 작업복을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른 과수원, 특히 발생지의 방문을 자제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농가 신고 접수 및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될 경우 화상병 간이 진단 키트를 활용해 신속한 진단도 해주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과수화상병에 치료제가 없어 발견 즉시 뿌리채 뽑아 땅에 묻어야 하는 만큼 과수농가의 철저한 방역과 예찰을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김돈입니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과수화상병 유입을 막기 위해 사전 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 인력은 물론 관련 장비도 이동이 제한되며 과수 묘목 구입이나 반출 시 반드시 이력을 기록해야 합니다. 경북에서는 지난 4일 안동의 한 농가를 시작으로 9일까지 11개 농가가 과수화상병 확진을 받았습니다. 광주 재개발 지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구시가 건축물 철거 현장 긴급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내 철거 현장 140여 곳을 돌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철거 공사 진행 시 현장에 감리가 머물도록 하는 건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 형님도 오시고. 아이고, 야, 이게 누구야? 야, 잘 지냈어? 오래간만이다, 오래간만이야, 오래간만. 남한 사람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지금 놀고 나길 친정집에 어디고 코로나 아니라도 오락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 경로다 동료들 뺏기 막 지금은 옛날에 똑한 게 없어요. 네,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최근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자체가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백신 접종의 혜택,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환자나 면회를 온 가족 가운데 한쪽이라도 접종을 했다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한 번만 접종을 받으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게 또 편리해지는 거죠. 백신 접종을 하면 8명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할머니, 할아버지가 접종을 받았다면 가족들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요. 민방위인 30대 본인과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60대 아버지까지 접종을 마치면 모두 12명의 직계가족이 한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백신 접종자에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까지 할인이나 면제, 또 우선 이용권이 주어집니다.
전 국민의 25%인 1,300만 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7월에는 혜택이 더 많아집니다. 모두가 꿈꾸는 이른바 노마스크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1차 접종만 해도 공원이나 등산로 같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7월부터 백신 접종자는 현재 5명이 모이면 안 되는 사적 모임 금지 인원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접종을 하지 않은 4명에 접종자 1명이 더 오더라도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이런 혜택들을 받아두기 위한 방법도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접종받은 기관이나 온라인에서 종이로 된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질병관리청 전자증명서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래서 이달 말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접종증명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붙여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름과 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 또 접종 회차, 접종 일자 등의 정보가 담길 예정입니다. 쏟아지는 백신 접종 혜택 덕분일까요? 최근에 SNS에서 백신 접종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인증하는 사진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기 탓인지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하는 과정이 마치 아이돌 가수의 공연표를 사는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30대 남성들이 신청한 얀센 백신은 18시간 만에 2차 예약까지 이른바 완판을 빚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백신 접종 열기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또 해외로 여행을 다니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영천 별빛 나이트 투어가 경북도 2021년 야간 관광 상품에 3년 연속 선정됐는데요.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투어는 별빛 화랑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일반 캠핑 나이트 투어로 구성돼 지역별 관광 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사항 박창호 영천시 관광진흥과 과장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경상북도에서는 매년 10개 시군의 야간 관광 상품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영천의 대표 브랜드인 별을 주제로 별빛 나이트 투어를 발굴하여 3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별빛 나이트 투어는 기존 보현산 천문과학관에서 진행된 것과 달리 작년에 개관한 화랑사라 마을에서 펼쳐집니다. 이는 시내권과 가까운 접근성이 좋고 다른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했습니다. 원래 별빛 나이트 투어는 2가지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는 일반 나이트 투어, 영천 주요 관광지 투어, 영천 농산물을 활용한 별보리떡과 상버섯 쿠키 만들기 체험, 그리고 화랑사라 마을에서 스타파티, 별자리 광자 등을 선보여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별빛 캠핑 나이트 투어로 영천 관내 캠핑장과 연계하여 소규모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한 투어입니다. 캠핑장에서 체험 프로그램과 저녁엔 매직쇼, 스타파티 등이 열려 관광객들이 영천에서 마음에 빛나는 별 하나씩 새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선정된 영천 구경을 바탕으로 관광자원들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대도시 관광객들에게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보현산댐 인도교와 탐방로 등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트렌디한 감각과 색깔을 입힌 콘텐츠가 더해져 명품 관광도시로 거듭날 거라 믿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